지난주 강남 아파트가 4주 연속으로 내려갔습니다. 서초도, 송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집값이 좀 빠지는 거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장에 동시에 터지려는 3개의 시한폭탄이 있습니다. 앞으로 6주 안에 모두 폭발합니다. 집값이 내려가면 내 집 없는 사람한테는 좋은 것 같죠? 그런데 아닙니다. 집 가진 분도, 전세 사는 분도, 갈아타기 고민하는 분도 어디에 서 있든 지금 이 변화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이 영상 끝에 가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하는지 버텨야 하는지 아니면 전세 계약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딱 한 가지 기준이 생깁니다. 먼저 지금 시장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들이 모여있는 곳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일대입니다. 이 지역 아파트 가격이 지난달부터 주간 단위로 마이너스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강남구 0.13%, 서초구 0.15%, 송파구 0.16%. 숫자가 작아 보이지만 이 지역이 4주 연속으로 마이너스가 나온 건 꽤 오랜만입니다. 그리고 이 하락이 지금 옆 동네로 번지고 있습니다. 성동구가 2년 만에, 동작구가 1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2주 전에는 서울에서 집값이 떨어진 구가 5곳이었는데 지금은 7곳입니다. 이게 왜 번지는지, 번지는 걸 막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3월 17일 국토교통부가 2026년 공시가격을 발표했습니다. 공시가격이란 정부가 정한 세금 기준 집값입니다. 이게 오르면 재산세도 오르고 종합부동산세도 오릅니다. 올해 서울 평균 공시가격이 18.67% 올랐습니다. 강남구는 26%, 성동구는 29%나 뛰었습니다. 전국 평균이 9%인데 서울만 18% 넘게 오른 겁니다. 숫자만 들으면 감이 안 올 수 있으니 실제 사례로 보겠습니다. 서초구 레미안원 베일리 84제곱미터 아파트, 2집 보유세가 작년에 1,829만 원이었습니다. 올해는 2,855만 원입니다. 작년보다 1,026만 원이 더 나오는 겁니다. 한 달로 쪼개면 매달 85만 원을 더 내는 셈입니다. 이자 내고 관리비 내고 거기다 보유세까지 매달 85만 원이 더 나간다면 어떨까요? 집이 있는데 오히려 생활이 더 빠듯해집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가구가 작년에 비해 17만 가구가 더 늘어납니다. 31만 8천 가구에서 48만 7천 가구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유세를 내는 기준일이 있습니다. 6월 1일입니다. 이날 기준으로 집 명의가 내 이름에 있으면 올해 보유세는 내가 냅니다. 계약서 날짜가 아니라 장음을 치른 날, 등기 이전이 완료된 날 기준입니다. 여기서 다주택자들이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올해 보유세를 피하려면 5월 말 이전에 팔아야 합니다. 장음을 5월 31일까지 치러야 하니까 사실상 4월 중에는 계약이 나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 강남에 급매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폭탄이 터집니다.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지금 다주택자들은 이 세금이 많이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2023년부터 정부가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유예했기 때문입니다. 집 두 채인 사람이 집을 팔면 세금을 20%포인트 더 물리는 것, 세 채 이상이면 30%포인트 더 물리는 것, 이걸 3년간 면제해줬는데 이게 2026년 5월 9일에 끝납니다. 5월 10일부터는 다시 중과세율이 살아납니다. 집 3채 이상 가진 분이 집 한 채를 팔면 기본 세율 45%에 30%포인트를 더 얹어 75%입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82.5%입니다. 집을 팔아서 생긴 차익의 82.5%가 세금으로 나간다는 뜻입니다. 10억을 남겼으면 8억 2,500만 원이 세금입니다. 그러니 5월 9일 이전에 파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지금 당장 급하게 내놓으면 가격을 낮춰야 팔립니다. 그게 급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차피 팔면 세금이 엄청나니까 그냥 버티자 이러면 매물이 잠깁니다. 지금 시장을 보면 급매를 내놓는 사람과 버티는 사람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둘이 섞이면 거래량이 줄고 가격은 불규칙하게 움직입니다. 5월 9일 이후에는 이 선택지 자체가 사라집니다. 세금 혜택이 없어지면 급매를 선택하는 사람은 줄고 버티는 쪽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거래는 더 줄고 집값은 천천히 길게 내려가는 국면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흐름과 맞물립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분위별로 움직입니다.
서울의 아파트가 약 200만 차에 있는데 이걸 가격 순으로 나열해서 20%씩 5개 구간으로 나눈 겁니다. 5분위는 가장 비싼 40만 채입니다.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4분위는 그 다음 40만 채, 성동구, 마포구, 강동구, 동작구가 주로 여기에 있습니다. 5분위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 4분위, 3분위 순서로 영향을 받는 구조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강남 집값이 내리면 강남으로 갈아타려던 사람들이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어집니다. 기다리면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성동구, 마포구 집을 팔려던 사람은 수요자를 잃습니다. 지금 성동구가 103주 만에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2년 동안 계속 올라가다가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찍었습니다. 동작구도 57주 만에 하락 전환입니다. 1년 만에 처음입니다. 2008년에도 이 순서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강남구 대치동에 13억 원을 주고 샀던 아파트가 5년 뒤 7억 9천만 원이 됐습니다. 39% 하락입니다. 지금과 같은 금리 인상 환경에서요. 그렇다고 지금 당장 2008년이 된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분위 하락이 시작됐다는 것, 하락 지역이 2주 만에 5곳에서 7곳으로 늘었다는 것, 이게 단순한 조정인지 추세 전환인지를 판단할 때 봐야 할 숫자들입니다. 지금 미국계 투자은행 시티는 올해 한국 기준금리가 2번 더 오를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2.5%에서 연말 3.0%까지 올라갈 경우 대출이자 부담이 지금보다 더 늘어납니다. 집을 팔아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추가됩니다. 여기서 집이 없고 전세로 사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집이 없으니까 상관없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닙니다. 전세는 큰 돈을 집주인한테 맡기고 월세 없이 사는 방식입니다.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입니다. 전세 사는 분들한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실제 수치로 보겠습니다. 2년 전 전세 3억짜리 집에 들어갔다고 해보겠습니다. 지금 재계약 또는 이사를 해야 합니다. 이사를 가면 이사비가 필요합니다. 서울 기준 이사비가 요즘 평균 500만 원 안팎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비 500만 원이 그냥 없어지는 돈이 아닙니다. 금리 5%로 계산하면 500만 원의 1년 이자는 25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사비는 2년에 한 번씩 나가는 돈입니다. 2년마다 500만 원이 사라지는 건 1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것과 같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전세 보증금이 이자를 만들어주는 것도 아닌데 거기서 또 이사비까지 나가는 구조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도 지금 상황이 나쁩니다. 집값이 내려가면 전세가율이 높아집니다. 전세가율이 집값의 80%, 90%를 넘으면 역전세 위험이 생깁니다. 집값이 3억인데 전세가 2억 8천이면 집을 팔아도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줄 수 있습니다. 이게 2020년에서 2022년 사이 전국에서 터진 전세 사기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부가 전세 대출에 대한 규제를 추가로 검토 중입니다. DSR이란 내 연소득 대비 총 대출 상환 비율을 말하는데 이게 전세 대출에도 적용되면 전세 보증금을 대출로 마련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전세 수요가 줄고 전세가가 내려가거나 전세 물건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어디에 살든 지금 이 변화가 내 돈에 닿아 있습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 상황별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집이 한 채 있는 분, 지금 당장 팔아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대부분은 아닙니다. 1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보유세가 늘어나긴 했지만 감당할 수 있는 범위라면 급하게 움직일 이유가 없습니다. 단, 지금 이 집을 팔고 더 좋은 집으로 갈아타려는 분이라면 하락 추세에서 갈아타기는 생각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강남 5분위가 내려가고 있는 지금 사려는 쪽도 기다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내 집을 팔면 덜 받고 사려는 집도 아직 많이 내려오지 않은 애매한 구간일 수 있습니다. 집이 2채 이상인 분, 5월 9일이 데드라인입니다. 지금 팔면 중과 유예 혜택이 있습니다. 5월 10일 이후에 팔면 세금이 훨씬 더 늘어납니다. 팔 생각이 있는 집이 있다면 남은 기간이 많지 않습니다. 계약에서 장음까지 보통 한 달 이상 걸린다는 것도 감안해야 합니다. 전세 사는 분, 지금 재계약 시점이 돌아온다면 전세 계약 기간을 무조건 2년으로 할 게 아니라 시장 상황을 보고 1년 옵션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집값이 내려가는 국면에서 전세가도 함께 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전세 보증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의 대부분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한국 부동산은 1997년에 한 번, 2008년에 한 번 크게 내려갔습니다. 두 번 모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금리 인상이 있었고 다주택자 세금 부담이 높아지는 시기였고 서울 상위 지역이 먼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에는 서울 집값이 13.2% 떨어졌고 일부 단지는 절반 가까이 됐습니다. 2008년에는 하우스 푸어라는 단어가 생길 정도로 집을 가진 사람들의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2026년 지금 공시가격 폭등과 양도세 중과 재개와 서울 주요 지역 하락 전환이 동시에 겹쳐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은 타이밍에 함께 오는 건 아주 오랜만입니다. 지금 중요한 건 공포를 갖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내 상황에 맞는 결정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나는 건 이런 때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경제는 흐름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 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꼭 필요한 경제 정보와 시장 변화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